가을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 계절 속에 오늘은 제주 가을의 정령이라 불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저희 뒤로 보이는 바로 억새입니다. 자, 오늘 억새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가을 남자, 추남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ook at me, I'm an helpless as a kitten up a tree, and I feel like I'm clinging to a cloud. I can't understand, I can mistake just holding your hand. Walk my way, and 1,000 violins begin to play on my bed. The sound of your hello, that music I hear, I'm too mistake, too much in love. 자,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보니까 뒤쪽에 억새 밭인가 봐요. 여기도 억새가 쭉 펼쳐져 있는 게 일어나서 보면은 또 굉장히 장관인데, 저는 제주 가을의 풍경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억새가 아닐까 싶거든요. 세 분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억새 보고 하니까 어떠세요? 우리 연구사님은? 네, 억새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일단 특히 저는 뭐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뭐 특히 더더욱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광경인데요. 그 억새의 특징이 그 뿌리줄기로 번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로 이게 쉽게 확산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범위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군집을 이루고 이렇게 자라니까 이렇게 보면 더 장관을 이루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이 이렇게 야외 나와서 억새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우리 제주도에는 약 한 360여 개 오름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오름 어디를 가나 이제 탐방객들을 반겨주는 게 억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상당히 핫한 길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다 아는 올레길인데, 그 올레길을 걷다 보면은 하얀 얼굴이 이제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그게 제주 억새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새와 돌담과 말씀해 주신 올레가 정말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돌담은 좀 검정색이고요. 또 억새는 뭐 잎은 좀 파랗고 좀 꽃은 좀 하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정색 또는 이제 뭐 녹색, 하얀색이 이제 조화를 어울려서 이제 결국 이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것이 억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색깔적으로도 이렇게 다 예. 어울리는 조화가 이루고 있고, 또 우리 사무국장님은? 저희는 숲에서 이제 탐방객들에게 억새밭에서 이제 조금 설명해드리는 멘트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잠깐 흉내를 내드리면,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드립니다. 의학새는 억새일까요? 아니면 새일까요? 예, 예. 그 정도는 알죠. 어떻게 연구사님 아시죠? 볼까요? 저 모르겠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니, 의학새가 예. 이 억새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지금 둘 다가 맞는데, 지금 이제 국어 사전에는 의학새가 억새의 방언으로 등재가 돼 있고, 그리고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가을 산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의학 오는 새가 있는데 이름은 몰라서 그냥 가사에 의학새를 넣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억새와도 맞고 가을의 느낌과도 맞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보니 이제 억새가 의학새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소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억새와 가을은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제주 곳곳에 가면 이렇게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세 명이 생각하는 명소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억새 곧 명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교래리에 있는 뭐 야산이라든지 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남조로 변해 있는 그 국가 정원으로 이제 만든다는 물량아리 오름이 있는데 그 뒤편의 억새가 참 아름답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아, 자주 가시기도 하시고. 사실 뭐 거기는 이제 남원에서 이제 제주시까지 뭐 보통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뭐 10월이면은 항상 이제 제 앞에 나타나서 이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방긋 웃는 것이 아마 그쪽의 억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을 반겨주는 게 또 억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상군부리는 워낙 유명한 군락지고 그다음에 새별 오름도 많이 가시는데 이제 따라비 오름이나 그리고 대록산 쪽을 가시면은 바다 풍경과 억새밭을 같이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억새 쪽 둘레길을 같이 돌다 보면은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많이 추천을 해드리죠. 그리고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사무장님 직접 예. 그 숲 해설사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 억새가 일단은 약간 제주 도민의 삶과 연관이 돼 있다. 이제 일단 이름에서부터 억새다는 의미에서 억새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척박한 환경에서 제주 도민들이 이겨내고 이제 이런 거를 억새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눈요깃거리가 돼주는 게 억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오시는 관광객들은 거의 억새를 또 보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죠. 제주하면 억새를 이렇게 바로 떠올리게 된 계기가 예전에는 억새꽃 축제라고 있었다고. 그게 시작되면서부터 아닐까 그래서 싶은데. 우리 저 1993년도에 이제 제1회 제주 억새꽃 축제가 열렸었거든. 그때는 뭐 여기에서 좀 떨어진 이제 교래리라는 곳에서 교래리, 열렸는데 그 억새꽃 축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소를 이제 고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좋은 억새밭을 찾아서 이제 그 억새꽃 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주도 하면 억새꽃 또 뭐 어디에 가나 이제 억새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런 고장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1993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교래리에서. 예, 예. 그러면 같은 곳에서는 또 다시 그래서 뭐 같은 곳에서는 거의 열리지를 않았고요. 이제 바꿔가면서 하다가 아마 2006년도에 이제 축제장을 바꿨거든요. 저기 새별오름 그쪽으로 그 바꿔서 2006년 아마 17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17회. 축제가 끝났습니다. 왜 축제가 끝이 났을까? 이게 잘 키웠다면 제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축제가 대표 축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1990년대 이제 중산간이 상당히 많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관광 단지도 많이 들어섰고요. 그다음은 이제 개간을 해서 이제 초지로 또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억새가 인위적으로 이제 없어지면서 억새의 명소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하나둘씩 사라졌는데 이제 지금 한 2020년대 들어서 지금에 보니까 또 억새들이 많이 이제 번졌더라고. 그래서 아마 억새 명성을 제주도가 이제 다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억새 축제가 열릴 날을 기대해 보겠는데 이제는 억새 축제를 쳐보니까 저쪽에 포천 이런 산정호수, 명성산 그쪽 일원에서 더 유명하더라고요. 네. 서울에서는 그 상암 쪽에 하늘공원이 있는데 옛날 그 난지도 그 쓰레기 매립장 위에를 해놓은 하늘공원에 억새 축제를 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억새가 그렇죠, 더 유명해졌어요. 이게 예,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 근래에 와서는 이제 태안이라든지 또 그 태화강 울산에 보면은 이제 국가정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 일반 우리 전통 억새를 이제 주로 하고 요새 이제 핫한 것이 뭐 핑크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브라질 원산의 팜파스 그라스 뭐 그런 것 또는 이제 국화 또 코스모스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금년인 경우는 한 20만 명 이상의 아유, 이제 많이 관람객들이 그래도 오시네요. 이제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아, 제주에서 다시 빨리 억새 축제 열릴 날을 기대해 보겠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억새의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새 네. 꽃이라고도 하고 억새 풀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둘 다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둘 다 맞긴 합니다. 둘 다 맞긴 하고요. 공식 명칭은 이제 억새죠. 예, 공식 명칭은 억새가 맞지만 이제 억새는 분류학적으로 우리가 벼목,
벽과 우리 억새 속에 있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억새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식물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풀과 나무로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형성층이 있어서 부피 생장을 하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나무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제 억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풀로 여러 해살이 풀로 구분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풀도 번식을 위해서 다 이제 웬만한 풀들은 다 꽃을 피웁니다. 다 꽃을 피우고 억새도 마찬가지로 다 꽃을 피우고요. 그래서 억새의 핀 꽃을 보고 우리가 저가 억새꽃이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새가 아까 꽃이 피었을 때 하얗다고 했는데 억새꽃이 하얗게 피나요? 지금 그것도 뭐 억새마다 조금 다른 게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보는 이렇게 하얗게 핀 애들은 우리가 좀 참억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줏빛이 도는 애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억새로 보기도 하고요. 이 억새 속에서도 그 종을 구분을 하는 게 실제로 분류를 하는 사람들도 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특히 억새속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식물을 구분을 할 때 뭐 꽃의 형태나 잎의 형태나 열매를 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억새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분류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뭐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동정하다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억새 같은 경우는 동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예,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억새 종류에 있는 것을 보시면 뭐 꽃에 있는 털의 길이라든지 털의 유무라든지 아니면은 꽃을 감싸고 있는 껍질에 맥이 몇 개냐 뭐 이런 굉장히 세세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들은 그냥 이 털의 색깔을 보고 아 참억새다, 억새다, 뭐 물가에 살면 물억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혼돈을 많이 하는 게 갈대와 억새가 같은 종인가 아니면 뭐 다른 종인가 네. 또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갈대랑 억새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도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물이 없는 곳, 산이나 오름이나 뭐 초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다 억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이런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그냥 대부분이 참억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갈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습지라든지 물 주변에 사는 것을 우리가 갈대로 보면은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되고 특히 그리고 또 이제 위쪽에 있는 꽃 부분의 털의 색깔을 봤을 때 억새는 약간 하얗거나 노란빛. 그리고 갈대는 약간 갈색을 띠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잎이 나는 형태도 지금 뭐 억새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부터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갈대는 위쪽에도 이렇게 잎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멀리서도 억새랑 갈대를 좀 식별을 할 수 있겠고 이제 가까이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제 잎 가운데에 이렇게 하얀색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건 억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시겠어요? 저는 구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자생지만 보시고 그러면 물이 있는 곳에 살면은 갈대다. 제주에서 없는 건 억새다. 네. 자생하는 것은 다 억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거의 다 억새고 이제 그 약간 수변공원이나 이런 거 조성하시면서 갈대를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갈대가 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억새가. 그리고 이제 그 갈대 대 자체가 질기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한번 자리를 잡으면 계속 퍼져나가는 성질이 강해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잘 안 나가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좀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갈대를 뭐 민초를 대신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억새에 관련된 이제 설화로 따지면 그 조선 시대에 있었던 홍경래 난의 주인공인 홍경래의 그 태생에서부터 억새가 설화로 전해지거든요. 홍경래가 태어났을 때 탯줄이 칼이나 가위로 안 잘렸대요. 근데 이제 산파가 억새잎이 거치다는 걸 알고 가져와서 잘렸더니 이제 잘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란 인물이 이제 요란스럽게 자랐죠. 그래서 자란 인물이 나중에 조선을 이제 발칵 뒤집어 놓은 이제 난을 일으킨 거죠. 난이 일어나서 1811년도 광군들이 저기 홍경래에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또 맞고 안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설을 듣고 억새로 화살을 대신해서 쐈는데 그걸 맞고 죽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홍경래는 그 난이 있고서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경래가 죽은 이후에도 난이 일어났는데 소문에는 홍경래가 살아서 난을 지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설이 돌았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설화 이런 거 들어보면 어쨌든 억새가 제주인의 어떤 기질과 좀 예. 많이 닮아 예, 있다라는 걸 맞습니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제주 억새가 보통 다 참억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예. 참억새로. 참억새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야고라고 네.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이제 뿌리가 없습니다. 억새의 뿌리에 기생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엽록소도 없기 때문에 햇볕 작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 기생을 하다 보니까 억새가 허락을 안 하면 야고도 이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억새 같은 경우는 뿌리에 영양분을 많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기 야고가 그 영양분을 같이 공생을 하면서 살게 돼 있고 그리고 저기 일단은 그게 좀 약간 희귀종이어가지고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저희도 이제 탐방을 할 때 탐방객들한테 한번 야고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 것 같아요. 그 예. 억새 사이에 보이는 그 분홍빛을 내는 꽃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좀 희귀종인데 아. 잘 보이지 않는 식물이어가지고 좀 지금- 찾는 재미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기생식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식물이니까 한번 관찰하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이 억새의 특징이 얘네들은 좀 그 광합성 효율도 높고 우리가 수분이나 뭐 질소를 이용하는 효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륙에 저는 그 강원도 이 산불 피해지 쪽에서 조금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그런 완전히 이렇게 드러난 곳에 억새가 이렇게 펼쳐진 모습을 보면서 연구적으로는 그런 쪽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아, 이제 억새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곳에 이제 추후에는 이제 다른 식물들이 어떻게 숲이 변해갈까 이제 이런 곳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억새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자체의 특징에 따라서 다를 것 환경의 같습니다. 문제가. 환경에 예. 지금 여기에 억새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크게 잘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금 길가에 저도 이제 서귀포에서 오늘 넘어왔는데 예, 도로변을 볼 때도 굉장히 이제 억새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뭐 척박하겠죠. 그런 부분에 이제 억새들을 봤을 때는 뭐 여기에서 자라는 억새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키가 작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거는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땅 자체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ll give you my heart. I love you, and you alone were meant for me. Please give your loving heart to me, and say we'll never part. I've given you my heart. 뭐 지금이야 다양한 이제 억새 가치가 우리가 보이지만 예전에는 이게 완전 골칫거리였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간식거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산에 가서 이제 억새가 피기 전에 이제 쏙살을 우리 서귀포에서는 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당히 많이 뽑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억새의 그 속살을 예, 그렇죠.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이제 속살인데 그게 이제 씹어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껌보다 더 맛있어요. 아니 말씀 들으니까 제주도에서는 삥이라고 그렇게 예. 불렀대요. 예, 근데 삥이. 너무 고소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뭐 어떤 맛이에요? 뭐, 고소한 맛이 난다는데 고소하고 예. 씹으면 좀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껌이 나오기 전에 이제 많이 이제 간식거리로서 질긴가 이제 보네, 속살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로는 하면은 어쨌든 초가집을 지을 때 억새를 쓰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쓰이는 거는 사실은 여기 제주도는 벼농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라고 하는 풀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 역할로 억새풀을 엮어서 같이 해줬는데 이제 새가 좀 많이 없는 지역은 억새를 좀 많이 쓰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그 일반 벼보다는 수명이 길어서 한 번 잘 지으면 3, 40년씩 지붕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빗물을 모으는 새초모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마구간이나 외양간에 이제 그 배설물들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원래 보리삭을 까는데 이제 그게 떨어지면 억새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들어보니까 결혼식을 예전에 집에서 하시니까 레드카펫을 깔듯이 억새를 엮어서 쭉 깔아서 신랑 신부가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상당히 아이였을 때도 보면은 집에서 좀 결혼식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제 마당에 좀 깔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 병풍도 좀 치고 했는데 이제 마당에 좀 깔기도 하고 아까 이런 이제 소 외양간에도 이제 깔기도 하고 근데 뭐 근래 와서는 또 이게 소먹이 해서 목초로 해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니 억새 줄기를 밭에서도 쓰신 게 과수원에서도 잡초 자라지 말라고 주변에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잡초가 잘 안 자랐거든요. 그리고 마늘밭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파종하시고서 덮어놓으면 보온제 역할. 그러다 이제 걷어내면 나중에 새싹이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셨다.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네요. 다양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예. 그게 왜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밭에 들어오면 쫓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번식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아주 분집을 하기 때문에 좀 녹을 많이 써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그리고 번식이 빠르니까 농사 지을 때도 방해가 되고 다른 작물에 그렇죠. 방해가 되고. 예,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뭐 가면은 이제 억새밭이니까 이제 억새를 비워서 어른들은 좀 지게로 이제 날랐고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끈으로 묶어서 그냥 등짐으로 좀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좀 여러 면에 쓰였던 억새였는데 왜 골칫거리였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왜 들었을까 했는데 아 이런 또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이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억새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고 억새가 변화를 맞고 있다. 이거 어떤 얘기예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핑크 물리가 우리 앞에도 있고 아, 저 여기도 옆에도 있어요. 예. 옆에도 있는데 저거는 보니까 이제 미국의 중부라든지 이제 서부가 원산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하늘공원 얘기도 나왔지만 하늘공원에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억새보다는 핑크 물리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는 이제 탐방객들이 거의 핑크 물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는 이제 뭐 태안이라든지 뭐 태화강 국가정원인 경우는 서양 억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팜파스, 그라스 그게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 토종 억새하고 좀 틀린 게 팜파스, 그라스는 이제 3m 이상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미로 공원을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들어가면은 우리 인간이 상당히 좀 왜소하게 좀 느낍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신비 나라에 좀 들어온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팜파스 이제 그라스인데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핑크 물리는 이제 크기가 한 30에서 50cm까지 자라고요. 이 억새는 야외에 그냥 두었을 때는 한 1.5m까지 자라는데 아마 요소비료나 이제 복합비료를 시비했을 때는 2m 이상 자랍니다. 근데 이제 팜파스 그라스는 3m 이상 자라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제주도에서도 뭐 팜파스 그라스를 이제 심어놓고 이제 축제를 하는 관광지가 몇 군데 있는 걸 제가 사진 보았습니다. 찍는 분들도 많이 가고. 예. 근데 저는 이 핑크밀보다 이 억새가 더 예쁜데,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은 또 다르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 뭐 참억새, 뭐 토종 억새인 경우는 거의 꽃이 하얀데 핑크 물리는 이제 분홍색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팜파스 그라스도 보게 되면 뭐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좀 하얀색도 있어서 좀 꽃이 한 서너 가지로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꽃도 보면은 좀 풍성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근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가 보고요. 또 풍성하다 보니까 좀 그 꽃꽂이 소재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외래종이잖아요. 이렇게 네. 외래종들이 들어오는 게 괜찮은 건가요? 사실 저는 생태학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우리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공진화라 그러죠. 상당히 생물들 간의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여지껏 진화를 해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누구도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뭐 물론 누가 생각해도 이제 안정적인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외국에서부터 들여올 때는 그래도 좀 최대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뭐 기후 위기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계신데 혹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억새의 어떤 서식지가 바뀐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억새가 저기 한라산 그 윗세오름까지 많이 고도를 많이 높여서 분포하고 고지대까지? 있다. 네. 고지대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한라산 고지대에 구상나무라든지 우리 시로미 같은 일반 고산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쇠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쇠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약간 중부 온대 식물인 이런 제주 조리대라든지 억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고도를 올려서 분포를 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에서 식물상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연쇄적으로 곤충이라든지 다른 식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 고산 수종에 지금 안정되어 있는 생태계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지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사무국장님은 그래도 해설하러 밖에 나가시니까 이런 게 좀 느끼세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조립대도 그러고 막 점령을 하고 이제 우점화가 돼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구상나무를 이제 점점 죽어가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묘목도 다시 하고 생생하는데 기후가 일단은 기본 바탕이 안 받쳐주니까 아무리 이제 하더라도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기 억새도 당연히 이제 자리를 점점 자기네가 확장을 해나가야 되니까 자리를 점점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다른 식물들도 지금 계속 아마 계속 이제 다른 식물들이 점점 더 이제 옮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형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보면 탄소를 점점 줄여야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느려지게 가게 하는 게 일단은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억새가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와 변화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주의 가을 이렇게 하면 억새를 빼놓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억새로 물든 제주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데 이러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할까요? 저는 전공이 이제 관광이고 제가 이제 축제 위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 아마 이제 축제 소재로서 가장 좋은 것이 억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 황벚꽃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벚꽃은 길어봐야 개화돼서 일주일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억새인 경우는 거의 이제 9월, 10월, 11월 한 3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장장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축제 소재로 했을 때 상당히 제격인 것이 이제 억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예. 아니 벚꽃 축제라든지 유채꽃 축제는 다 조직위원장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건 했는데 왜 억새 제가 이제 축제는 안 축제 하셨어요? 조직위원장을 못 그러니까요. 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 아마 이제 억새꽃 축제 조직위원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억새가 관광 상품으로 이제 쓰여서 이제 좀 각광을 받기 때문에 지역의 명소가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갔을 때는 이제 억새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다고 이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그 전에 이제 바이오 식물로 1세대가 옥수수하고 사탕수였는데 이제 걔네들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원으로 쓰려니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체 에너지원을 찾은 게 일단 요건이 필요했는데 어디에서든 잘 자라야 되고 냉해도 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들이는 에너지가 적으면서도 잘 자라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에너지로 개발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식물들을 쭉 보니까 억새만한 식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톱밥 대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료용으로도 갈아서 처리를 해서 쓰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이제 밀집을 높여서 그 석탄이나 이런 거 대신할 수 있는 화목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탄올까지도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연구는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그런 자연력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걸 또 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산업으로 갈 때는 이걸로 이제 가야 되는 친환경적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돈사에서 나오는 돈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액비나 퇴비를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수분 조절제로 톱밥을 써요. 근데 그 톱밥을 거의 베트남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억새로 이용했을 때 그 효용이 더 좋거나 괜찮거든요. 그래서 억새를 가지고 이용을 좀 계속 하면 일단은 다시 또 돈분도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가치가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쓰임보다 억새 쓰임을 더 넓혀야 한다. 많이 넓혀야 돼요. 예.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억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벽과식물 자체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잘 번식을 하고 알아서 잘 자라는 생물이기 때문에 되게 활용적 측면이 되게 강화가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들었던 말 중에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잡초가 뭔 줄 아느냐, 예, 잡초가 뭔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 저는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잡초는 내가 원해서 기르는 게 아닌 거는 다 잡초다. 예, 내가 이 밭에서 내가 원하는 작물이 아닌 것은 다 잡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말씀하신 게 약간 어떻게 보면 통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 억새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가치를 두고 그 억새를 기른다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가 뭐 잡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작물로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억새를 보존하고 유지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미 익산 지역은 한번 대대적으로 심었습니다. 그 대억새라고 해서 이제 저기 이런 참억새의 우수종과 섞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에서의 그런 활용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주에서는 아직 없었고. 제주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왔고 아직은 이제 관광 쪽으로만 얘기가 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가야 제주도가 또 저기 황폐하게 또 개발 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네, 정말 바람의 노래에 맞춰가지고 눈부신 감동을 주는 제주의 억새 이야기 오늘 정말 가을 남자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정말 포근한 억새의 정취가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세 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